김정무의 그때 그분의 그 한 말씀 제14화 법의학 박사 문국진 선생은 1955년에 서울의대를 졸업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과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외골수로 불모지 같은 한국의 법의학 체계를 바로 세우기에 노력하면서 1973년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선생은 의료과학의 법의학, 최신 법의학, 의료의 법 이론 등과 같은 학술 서적을 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터니, 지상아, 강시 등과 같은 의학 수필집도 출간하여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라 일반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박종철, 이철규균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 시국 사건과 오대양 사건 등과 같은 대형 의혹 몰사 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간 수면 하의 학문처럼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던 법의학이란 분야가 사회적 초미의 관심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선생의 얼굴이 연일 언론 매체에 크로즈업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MBC 방송작가 입장에서 1991년 10월에 선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은 나한테 한국은 안락사의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충격적인 그런 결론에 대한 선생의 해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론조사 등에 의하자면 우리 한국인 대부분은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인이 안락사를 아예 관습적으로 자행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효행이랍시고. 쉬운 말로 하자면 안락사는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한테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중환자의 얼굴에서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는 일이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백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효사상이 실은 그 안락사를 부추겨 왔던 거예요. 이를테면 노환으로 입원한 부모들을 진단한 의사가 최종적인 판단으로 가족들한테 각오해야겠다 하는 말을 해주면 한국의 자식들은 대개가 부모를 집안으로 모시려 들었단 말이에요. 객산 사람의 실신은 집안에 모실 수가 없다 하는 전통적 상례도 상례였지만 부모님의 임종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맞아야 한다 하는 효심이 발동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의사는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부모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죽어가는데 자식들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꼴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법의학적 견지에서 말을 하자면 그러한 일이야말로 영락없는 안락사의 행위가 된다 말씀이에요.